자, 이번에는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용인시 기흥구 청독동의 강제경매입니다. 근생 및 다가구 주택인데 이것도 보면은 제가 5억 8,800인데 4억 1,200이면 이게 7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추천한 건데 네. 70%까지 떨어진 거 추천한 거 제가 두 개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0%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뭐예요? 강제경매죠.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5억 8천이죠. 근데 여기는 설정을 얼마나 해줬죠? 2억 천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한 1억 8천 정도 빌렸다는 뜻이죠. 여기에 감정 가격이 5억 한 8천 되는데도 돈을 1억 8천밖에 안 빌려줬다는 얘기는 여기에 방이 있기 때문에 방빼기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다가구나 방이 많이 있을 때는 보통 대출이 많이 나와야 낙찰가의 30%,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강제경매로 7,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확정도 받았고 배당 요구를 했죠.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설정을 했는데 2023년도에 확정받았기 때문에 배당 요구했다고 해도 이거 안 나옵니까? 이거는 보면은. 그리고 대항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김 누구하고 차 누구가 2분의 1씩 갖고 있는데 차 누구 거에 2분의 1이 지분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둘이 주소가 같으죠. 예. 그럼 두 분이 침대를 같이 쓰고 경제 공동체인데 그 중에 2분의 1이 지금 강제경매로 나왔죠. 얼마에? 7,100만 원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낙찰을 받아서 4,120만 원을 내고 낙찰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있으면은 여기서 취하 동의서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아까 거는 가격이 적으니까 한 500만 원인데 이건 한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취하 동의서 찍어주고 얼마 있으면은 취하가 되게끔 되면은 법원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입찰보증금 찾아가십시오. 하게끔 되면 찾아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아까 거고 이거 두 개는 제가 보기에는 취하를 거의 99% 취하된다고 보고 제가 추천한 겁니다. 그렇지만 질르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5억 8천, 4억 천인데 그렇다고 최저가로도 쓰지 마시고 이거는 먼저 감정 가격과 지금 가격의 중간 이상으로도 써도 됩니다. 그런 정도 써도 어차피 취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써서 낙찰을 받으시면은 아마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잔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지분권자에다가 지료를 청구해갖고 이 사람이 돈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월세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상대로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에 90만 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1억 5천 원에 30만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간단해요. 이런 걸 낙찰을 받으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세입자한테 가서 2분의 1 지분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하고 2분의 1 지분권자하고 같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하고 똑같은 계약에 3,500에 1,750만 원과 45만 원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러면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자기 돈 준 사람 다 내놓으라고 그러겠죠. 그럼 돈 준 사람이 다 돈 없다, BJ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낙찰자한테 다 달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 지분이 2분의 1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잔금을 내도 문제가 없고 취하가 돼도 문제가 없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아무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질러야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또 감정가보다 더 질르든지 감정가로 질르든지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집 자체는 상당히 좋죠? 네. 좋지 않습니까? 지역별 협력중개사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부르게끔 되면은 이 유튜브에서 삭제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번에 삭제를 해서 애를 먹었었습니다. 전주의 키움중개, 안성의 하늘공인중개, 울산의 원석덕 공인중개, 제주의 CFP 공인중개, 성남의 위례중개, 세종의 복단지중개, 여기에 우리가 보면 세종에도 있고 전주권도 있고 울산권도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도움을 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11395 해갖고 강서구 방화동에 7분의 1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감정 가격이 5억 7,200이 3억 6,600까지 떨어져서 이거는 64%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여기 대항력이 있죠. 12년도니까. 그럼 지금서부터 12년 전서부터 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이 누구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집에 전입은 돼 있는데 실제로 거주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력이 있는 이 사람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1분의 몇이죠? 7입니다. 반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한테 세를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권한은 낙찰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해야 돼,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양자가 있고 70년생, 64년생, 60년생 그러면 형제들끼리 하겠죠. 상속을 받은 사람 이 사람께 경매로 나온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가처분이 있죠. 채권자가 방화제 5정비 촉진지구 재건축정비조합이죠. 근데 가처분이 22년도에 했죠. 설정은 언제 했죠? 19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기준 권리고 이거는 후순위 가처분이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하는 겁니다. 보면은. 자,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낙찰을 받았죠. 이걸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낙찰을 받았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1분의 7 낙찰을 받았죠. 나머지 11분의 4를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돈만 되면 팔고 나오는 거니까 재건축에서 이렇게 사야 되겠죠. 감정 가격이 얼마죠? 5억 7천을 조금 싸게 한 5억이든지 팔겠다. 어디다가? 재건축에다가. 니네들이 사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에서 살 거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1분의 7을 샀고 11분의 4를 마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낙찰 받고 11분의 4를 마저 가져올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해드립니다. 그것도 방법이고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방법이니까 가져오려고 애쓰고 다 가져와서 다시 팔으려고 애쓰지 말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팔아도 되는데 여기는 재건축이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조합이 설립이 됐잖아요.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가처분 해놨잖아요. 가처분 해놓는데 후순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합에서 당신네들이 사십시오 하면은 내가 보면 사는데 그것도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 팔겠다. 그러면 당연히 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걸로 보는 걸로 추천하는 겁니다. 안 산다고 했을 때는 11분의 4를 마저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뭐 쉽게 끝내면 우리가 낙찰을 받는 땅은 611-164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앞에까지 전부해서 사용해서 대문을 여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더구만. 이렇게 대문을 여기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12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주지연의 2023 30498 땅이 61평이고 건물이 28평인데 2억 1,300에 6,900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권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원인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여기 보면 선순위 가등기 있죠. 선순위 가등기 2018년인데 인수로 돼 있죠.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도로에서부터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좁아서 그 자동차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삿짐이라도 이 바깥에서부터 짊어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또는 두 가지 원인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좋아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라고 그랬다고요? 떨어졌으니까 사라고 그랬죠. 떨어졌으니까 사라고 그랬더니 가서 또 지르고 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지르지 마시고 그냥 6,900에 89만 원이니까 7,100만 원 쓰고 낙찰 받으면 팔고 아니면 만다. 이런 식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주인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 했죠. 누가 했죠? 이 누구가 했죠. 그런데 18년도에 했는데 20년도죠. 19년도죠. 18년 1년 후에 이 사람이 매매로 해서 정식으로 등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말소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해결이 된 겁니다. 다만 여기에 여기서부터 이 복도까지가 한 20m는 넘겠죠. 25m, 30m 정도쯤 될 것 같은데 이 골목길로 들어가서 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으로 이것이 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봤는데, 그렇다고 골목길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7천만 원 정도 주고 사서 월세를 준다고 하면은 1,000만 원에 5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도 없고. 여기 보면 2016년도죠. 그렇죠? 여기 보면 2019년도죠. 매매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주민등록 저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부터 이렇게 전입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세입자가. 전입자지. 또 한 부상 아닌가? 네? 또 한 부상 아닌가? 전세하고 있어. 원두가 있고 주민등록증 전입자인데 보면은 위 목적물의 원두구는 주민등록상 전입자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주민등록상이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보면
13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54820이고 지목이 임야로 255평입니다.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감정 가격이 1억 1,900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깎아서 8,400에 시작해서 지금 5,9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걸 6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땅이 얼마죠? 250평이죠. 그러면 250평이면 평당 20한 5만 원꼴이 되는 건가요? 이걸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50만 원이라 그러면 아니 20만 원이라 그러면은 5천. 예, 25만 원이라 그러면 7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이것이 25만 원 정도 가격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이렇게 전원주택지 택지로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전원주택 택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 있는데 여기 입구에 이렇게 있는 땅이거든요. 제가 봤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이분이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았을 때 보니까 이렇게 이 뒤가 이렇게 바둑판처럼 해서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이 돼 있는데 그분이 낙찰을 받아갖고 이 뒤는 내버려두고 이 앞에만 이렇게 개발해갖고 택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매매돼서 여기는 전원주택이 다 들어와 있고 여기만 지금 갖고 있던 것이 건물 매각지인데 그대로 돼 있고 옛날에서부터 살고 있던 사람을 그대로 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집이 요 앞에 있죠. 도로변에. 그러니까 이만큼은 실질적으로 뒤에 이렇게 산 같은 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고 있는데 만약에 경우에 이걸 허물고 새로 진다 그러면은 집을 이렇게 뒤로 물려서 줘야 되겠죠. 여기 없애버리고. 네. 그렇지 않고 이 집을 그대로 두고서 건물을 주인이 지금 10만 원씩 100만 원을 주고 지금 빌려 쓰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얼마를 주고 있죠? 이게 100만 원 있죠? 100만 원이니까 이 건물을 주인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서 건물 주인이 돈이 있으면 내 땅을 팔 거고 건물 주인이 돈이 없다 그럴 때는 건물을 내가 사든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하게끔 만들어서 토지만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60만 원 이상은 가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25만 원을 사는 겁니다. 다만 낙찰을 받았을 때 건물 주인과 협상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팔든지 건물 주인에게 팔든지 이것도 저것 다 안 된다 그러면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를 해서 강제 집행해서 철거를 해서 팔게끔 만들든지 그런 방법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열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1 타경 5712 당진시 대우지면 줄퍼리에 지목이 전이고 974평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몇 평이죠? 974평이죠. 974평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9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평당 20만 원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당 1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당진에 도로변 옆에 붙은 농지가 10만 원짜리 보셨어요? 보통 20만에서 30만 원도
40만 원이 보통인데 왜 감정을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2년 12월 13일 날 매각이 됐죠. 매각이 됐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변경을 했죠. 언제? 12월 20일 날 변경됐죠. 이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느라고 변경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9일 날 허가가 났죠. 허가가 났는데 10월 16일 날 허가 취소를 했죠. 22년도에 23년도다 보니까 약 10개월 만에 허가 취소를 했죠. 허가 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허가가 취소된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제3차로 다시 경매가 나온 겁니다. 9,1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가 물건 번호가 2번인데 1번도 있고 2번인데 저는 2번만 추천을 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물건 번호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여기 이렇게 땅이 여러 개인데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있고 대지는 제외되어 있고 여기서 노란 거는 이거는 현황도로입니다. 이것도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 옆에 우리가 127번지 요것만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현황도로 여기 집이 있죠. 여기 있는 것이 이 집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여기가 우리가. 그런데 우리 땅이 여기 낙찰을 받는데 여기가 뭐가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런데 모르죠? 국유지죠. 이게 도로라는 이런 뜻입니다. 현황도로하고 지적당 도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 땅은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기에는 창고도 짓고 공장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다고요? 10만 원. 이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정도로 떨어졌을 때는 입찰에 해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창고를 지어도 되고 공장을 지어도 되고 주택을 지어도 되고 뭐로 해도 됩니다. 저 같으면 이거는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주는 걸로 그렇게 개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 밭입니다. 여기 도로 있고 여기 밭이죠. 970평이면 상당히 큰 땅이에요. 좋은 겁니다. 평당 얼마? 10만 원. 투자해볼 만합니다. 이거. 15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2023 타경 109497인데 세종시 아파트인데 세종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건 뭐야? 조치원에 있는 겁니다. 대학령에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현재 있는 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의 10% 정도만 낮게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천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제2 경부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또 국회의사당도 옮겨간다고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철까지도 그 세종시 쪽으로 연결해 가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잠시 부동산 가락하기에 의해서 조금 떨어졌긴 했지만은 강남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올라갈 곳이 제가 보면 세종시가 바로 상승세를 탈 지역으로 봅니다. 한번 투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인데 이번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입니다. 2022 타경 6040군데 이것도 아파트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도 기준권리 이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인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도 현재 가격에 조사를 해서 90%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2, 3년 소유하다가 팔고 빠져나오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인데 이것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49%까지 떨어진 건 전부 다 수도권이고 가격이 2억대, 3억대 이런 정도인데 오래간만에 시내 가운데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도 제가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미 경매로 8억 8천에 돼 있는데 이것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없고 인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권리 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격만 잘 결정하셔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서울시 관악구 정도쯤에는 이미 떨어지는 것이 멈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멈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쯤 되는 걸 보시고 거기에 한 10% 정도만 다운해서 입찰을 해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56574에서 경기도 광주시 초호름 무감리인데 제가 경기도 광주시 초호름 무감리에서 한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동네를 잘 압니다. 여기에 감정 가격 4억 7,800짜리가 2억 3,4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가처분이 만들어져 있어요. 가처분이 뭐냐면 사실관계 해소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이 먼저 돼 있죠. 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처분이 돼 있는 것은 이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순위로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기네 돈 빌려준 거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져가고 남은 돈 있죠. 남은 돈은 원래 이 주인한테다가 줘야 되는데 지금 가처분해서 소송을 해놨죠. 그러니까 남아서 빚 갖고 경매로 해서 빚을 갖고 남은 돈은 주인이 가져야 되는데 주인이 갖지 못하고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은 돈은 공탁을 하고 두 사람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받아가는 겁니다. 여기 현장에 가보면은 크게 프랭카드까지 써붙여져 있습니다. 소송 중이고 뭐 한다, 안 판다 뭐 이런 것이 써붙여 있는데 여기 보면 두 부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이혼하게끔 됐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여자가 재산 분할 청구권을 낸 건데 그거보다 우선해서 뭐가 있었죠?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순위 설정으로 해서 먼저 가고 남는 돈 가지고 가처분해서 공탁을 한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죠? 19번째 물건입니다. 2021 타경 1588 공장입니다. 음성군에 있는 공장인데 감정 가격이 13억짜리가 지금 6억 9,900까지 떨어서 반가격으로 떨어졌는데 공장이 지금 얼마예요? 1,700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땅값이 지금 얼마죠? 9억이죠. 9억인데 여기 보면 땅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죠. 그런데 건물을 보시겠습니다.
건물을 보게끔 되면 이 건물이 땅이 이게 있고 여기 보면 공장이 있고 사무동이 있고 주택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자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여기 진입도로에 보면 여기에 공장이 이렇게 있죠. 공장이 이렇게 큰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있죠. 사택이 있죠. 그 다음에 사무동이 있죠. 제가 공장을 낙찰을 받을 때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라고 얘기했죠. 예. 법인으로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고 세를 줘서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년 정도를 공장을 운영을 세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다가 3년이 지나고 나면은 공장을 파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주게끔 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고 주식을 양도한 세금이 나오게끔 됩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법인으로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고 월세를 주면서 그 대출 이자를 갚아가면서 3년 이상을 지나고 난 후에 이 공장을 매도자를 찾을 때에 법인으로 그냥 매도자를 넘겨주는 거를 법인으로 파는 겁니다. 공장을 팔죠. 그렇게 됐으면 조금 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덜 내고도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달 5월 달에는 둘째 금요일이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과 24일 날 또 제가 이번보다도 더 좋은 물건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팔고 나와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골라서 가져오고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권리 분석과 뒤 마무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낙찰을 받았다, 제가 추천하는 걸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까 특수 경매는 제가 보면은 건물 매각처에서 건물과 다시 받아야 된다든지 아까 11분의 7을 받든지 10분의 9를 낙찰받아서 나머지를 바로 받아야 된다든지 땅만 낙찰받고 건물은 또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저한테다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제가 도와준다고 해서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얘기했죠. 특수 경매는 낙찰을 받는 것이 50%고 낙찰을 받고 팔고 나오는 마무리가 50%라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 준 걸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다고 그래도 50%만 성공을 한 거지 100%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팔고 나서 현금을 주고 세금 다 내고 나야지 100%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저하고 낙찰을 받으면 항상 의논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월 달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